People love to hate on Tesla because I think they love to hate on Elon Musk. Is Elon Musk hurt the company or help the company at this point? Because people don't realize Musk is not running Tesla. There is a management staff that's very quiet. They're not on Twitter. They just go about their job every day. There's a team that runs it, but he is the hearts and lungs of Tesla. And that's from a brand perspective. The irony is this quarter, we see a record quarter in China. We go into this next year, margins increase. They gain share, and now full self-driving, I'd argue the AI piece could be $75 per share, and I think that's w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1-2 years from now. If you take the car as an example, and I think you understand this quite well, although not many people do, that if you've got, say, a passenger car, it will typically see 10 to 12 hours of usage, like maybe 1.5 hours a day over the course of 7 days. But there are 168 hours in a week, so it's really used for a very small percentage of the week normally. If you've got an autonomous vehicle, that same car, that costs basically about the same, could now, I think, be used as a rough approximation for about a third of the hours of the week, if you say like productive hours. And this is, I think that's a conservative, but I think it's not far wrong. So if you say like it goes from say 10 hours a week to 50 hours a week out of 168 of useful hours, that I think is not, it's not going to be exactly right, but I don't think it's far wrong. You now have the same asset being able to having 5 times the utility. I have a proposed solution to that, which consists of tunnels. Yes. And we're now in St. Petersburg. If you could build a tunnel from here to Tampa, which is just sand, you're not going to run into anything. Right. That'd be very cool. We can absolutely do that. 안녕하세요. 일런형의 인터뷰를 보고 있으면 테슬라의 미래는 정말로 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퍼블릭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싫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일런형만의 스타일로 회사를 꾸려 나가고 싶은데 상장회사다 보면 주주들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언론에서도 감나라 배나라 굉장히 심한 편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런형이 훌륭한 CEO인 것은 주주분들에게 충분한 수익성을 가져다 준 굉장히 뛰어난 CEO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일런형께서는 딜리버리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새해 이분 날에 자정까지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테슬라의 매출은 꾸준한 우상향이 나왔죠. 정말로 계속해서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뤄냈던 것은 일런형의 성실함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현재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테슬라가 아닐까요? 그래서 2024년은 굉장히 기대가 정말로 많이 됩니다. 데나이브스 형께서는 테슬라의 지금 상태가 애플의 2009년이랑 똑같다라고 합니다. 애플이 단순히 스마트폰 판매 회사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소프트웨어 매출 정말로 엄청나죠. 이제는 테슬라 차례입니다. 테슬라의 생태계를 만드는 시점이 2024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1 트릴리언 시가총액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이겨나갈 거라고 봅니다. 스마트하고 똑똑하신 투자자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우선 첫 번째 소식으로는 테슬라는 또 다른 리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테슬라 또 리콜 나왔으니까 큰일 난 것이 아닐까. 테슬라 정말로 이제는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큰일이 난 리콜이 무엇일까요? 쉐보레 전기차가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판매 중단을 선언합니다. 판매가 중단이 되는 리콜 사태가 진정한 의미의 악재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테슬라는 전 차량을 회수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테슬라의 리콜은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리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단어, 또 다른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쉐보레가 되었던 포드가 되었던 판매 정지가 일어나는 리콜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빅테크 기업이 되는 것이고 지금 수많은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있네요. 최근 업데이트를 보신다면 비주얼 부분, 이미지, 비전 부분에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 쪽에서도 업데이트는 계속되고 있고 테슬라의 비전, 사물을 인식하는 부분, 그 인식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부분까지 정말로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자동차 기업들은 전혀 존재를 하지 않고 있죠. 내비게이션 쪽도 업데이트가 강력하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 몇 초를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한편 사이버 트럭의 인기는 최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예약 판매 대수가 190만 대를 훌쩍 넘겨버리고 200만 대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사실상 예약 판매가 확정이 된 200만 대 물량만 소화하더라도 사이버 트럭이 가져올 매출은 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은 사이버 트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모든 신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본다라면 사이버 트럭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공매도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고 엄청난 주가 상승을 가져올 모델이 바로 사이버 트럭이 될 것인데요. 어제 텍사스 공장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63대에서 85대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점차 사이버 트럭이 공도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는 초록 색깔로 랩핑이 된 사이버 트럭이 보이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초록색깔 사이버 트럭을 본다라면 그냥 지나치고 갈 사람은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라면 사이버 트럭을 보자마자 창문을 열고 자세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테슬라에게 관심을 더욱더 가지게 될 것이고 모델 3Y의 판매량 역시나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버 트럭의 물량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려면 4680 배터리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4680이 사이버 트럭에만 사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음 세대 전기차에도 계속해서 사용이 될 것이고 앞으로 테슬라 전기차 생산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4680이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 성공은 테슬라 차량을 전체적으로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시리즈 구매할 수 있는 이메일은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죠. 현재 정확하게 디젤 차량은 죽어가고 있고요. 전기차 등록 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드 같은 경우에는 딜러의 절반이 아직까지 전기차 판매를 안 하고 있죠. 포드뿐만 아닙니다. GM을 비롯한 수많은 레거시 기업들은 빠른 전환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상하이에서는 메가팩 프로젝트 세레모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향후 매출 역시나 굉장히 기대가 큰 편이죠. 거기에다가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넘어서 파라가이 유람선 세계 곳곳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훗날 테슬라 차량은 스타링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커넥티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 수가 있는 기업이 테슬라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베팅할 가치는 넘쳐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No one believes that that Palantir's deep understanding of the technical issues that involve data protection, civil liberties are things that generated our product. 한편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견이 동시에 존재를 하죠. 월가에서는 팔란티어의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계약 연장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주가가 떨어질 이유는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AI 최대 수혜주는 팔란티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생성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의 플랫폼이죠. 하지만 범용 소프트웨어가 모든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개발자를 직접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온톨로지를 구축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발생을 하죠.
이제는 개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관여하도록 하였고 시스템 구축 기간이 훨씬 더 빨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팔란티어 대량 생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수익성은 높아져 갈 수밖에 없겠죠. 모든 기업들이 성공하는 첫 번째 요소는 대량 생산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팔란티어의 시점이 아닐까요? 한편 2024년 S&P 500에 편입이 된다라면 지금 월가가 예상하는 주가 전망은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팔란티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S&P 500 편입 내년에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하시죠. 하지만 사스 비즈니스라는 모든 기업들 대부분이 PSR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멀티플이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왜냐하면 마진율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순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은 마진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성장률이 될 것인데 지금 계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매출 성장률 역시나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높은 마진율이 계약을 계속해서 따낸다라면 수익성은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팔란티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파운드리는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파운드리를 이용한다라는 점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닐까요? 거기에다가 오픈 AI를 보더라도 100빌리언 이상의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2024년 앞으로의 미래는 AI가 주인공이 될 것인데요. 많은 돈이 몰려오는 섹터 AI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팔란티어. 당연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현재 국방부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팔란티어.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섹터로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아닙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